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2023년 재성장을 이제 기대하는 어떤 리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오늘, 자, 기관들의 또 매도세로 종가 기준으로 16만원을 좀 이탈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어떤 부분들이 오늘 언론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한의 이제 이동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이제 목표가라든지 기업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분기라든지 월말에 나오는 이 매출 공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주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이제 연구원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목표가를 낮췄는데 뭔가 장기 비전은 좋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목표가는 19만 8천 원에서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의견은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목표 주가는 상향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1분기가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그 원인들이 이제 2분기 내년도까지는 계속 이제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1분기가 최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의 반등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은 향후의 어떤 이제 실적들을 꾸준하게 체크해서 목표가 상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유추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의 어떤 확고한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바이오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 시장을 제대로 사실 뚫어줘야 실적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도 여기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제품 출시 예정이 미국 쪽에 많죠. 이 빠르면 이제 램시마 SC까지도 기대할 수 있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가 이제 허가가 된다면 내년 7월 정도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내년도로 본다라고 하면 이 OP 마진이 다시 과거에 한참 잘 나갔을 때 영업이익률 OP 마진 40% 도달했던 기대 리포트가 나왔죠. 올해 1분기는 OP 마진이요 28.8%니까 상당히 안 좋았어요. 2018년도에 이제 18.1 정도 그때 뭐 이제 공장 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재고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있었을 때 낮고 난 다음에 사실 올해가 상당히 낮은 겁니다. 이게 뭐 레키로나 영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지금 그 흡입형 관련되는 코로나 치료제 판관비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지금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하반기 내년에는 가면 갈수록 특히 북미 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높은 트룩시마의 어떤 매출 회복, 그 다음에 신제품이잖아요. 이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이서시는 미국 쪽에서는 거의 신약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바이오 베타입니다만 이런 어떤 이제 고수익성 제품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캐파를 반영을 한다면요, 이 실적 성장이 본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2분기에는 OP 마진이 31.7이고요. 3분기 33.1, 4분기가 48.6까지로 보고 있으니까 올해 1분기 저점으로 계속 좋아진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좋아질 걸로 사실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전체 매출은 2조대 초반이고 영업이익은 6,800억대.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2조 2천억대와 영업이익이 거의 1조에 가까운 수준이고 영업 OP 마진은 42.9%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 제품으로만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메이저인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와 후속 주자들 관련된 부분까지 이어진다면요,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어떤 저평가 영역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미국 시장 공략이 내년 7월달 결국은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그러니까 그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 시밀러가 10개 이상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고농도 쪽이 한 3개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미국 쪽에서 교차 처방,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이 지정 임상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차별화성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미국 시장의 어떤 경쟁력이 최근에 어떤 제도 개선과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셀트리온의 입장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겠죠. 원체 휴미라가요, 이 바이오 의약품에서 1등이잖아요. 27조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81%니까 여기서 일정 정도의 캐파를 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입장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실적 개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어떤 낮은 영업이익률의 어떤 주요 원인이었던 뭐 램시마 IB라든지 론자 쪽의 어떤 CMO 매출 비중이 2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이제 해소가 될 거고요. 이 4분기부터는 내년 어떤 이제 출시를 앞두고 선제적인 재고 공급이 유플라이마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좋아지고, 그 외에 또 2013년도에 출시되는 뭐 스틀레라라든지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매출이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 쪽에 램시마 SC 관련되는 어떤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고성장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어떤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바이오 USA가 개최되죠. 셀트리온도 이제 부스를 개설해서 이제 회사 소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사실 이제 상업화 되면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니까 이 13일부터 16일까지 샌디에고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학회 모멘텀을 셀트리온이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US에서 별도 부스로 마련해서 이 부분 하는데 뭐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흡입형 관련되는 기사도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루마니아 당국의 신청 2월달 했던 것이 이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도 새벽에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목표가 하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의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노바백스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은 어떤 이 백신 치료제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경쟁이 심화되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개발 상황과 상관없이 주가에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자가 뭐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 형태니까 이 편의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흡입형 관련해서 상당히 뭐 기술적인 요인이라든지 앞선 주자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의 결과만 좋다라고 하면, 특히나 셀트리온은 유럽 쪽에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로 2,200명 대상으로 그 흡입형을 한다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구사일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를 통해서 이 3상 시험 관련되는 부분들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 말고도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부분과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본향으로 주가를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펀더멘탈에 좀 깎아 먹었던 부분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흡입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항체가 호흡기 점막에 들러붙어서 호흡기를 통해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길러주는 이 트래핑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브라킹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맥 주입행에 비해서 수백 배 정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 그 다음에 경제성도 10분의 1 정도의 그 주사제 대비해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수익성에도 상당히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치료제 수요가 얼마나 지속할지, 정기적으로 뭐 하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각국이 이제 비치를 이제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가을에 제2유형설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개발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기대감들이 임상의 결과에 따라서 또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 점들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5월 한 중순 부터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죠. 이제 14만원 밑단에서 거의 한 17만원 부근까지 꾸준히 올라왔는데, 오늘은 보시면 기관들이 좀 이제 매도가 제법 들어왔습니다. 좀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매도가 되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비중은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보유 수량이
5월달부터 꾸준하게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한 6%로 좀 셀트리온 입장에서 좀 줄어 있죠. 근데 시간외가 이제 15만 9천 원, 500원 정도 빠졌고, 좀 라운드 넘버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좀 이런 의미 있는 어떤 가격대가 살짝 조금 이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영향이 있었고, 시장에 또 영향도 있었겠죠. 오늘 뭐 코스피가 다시 2600을 하회를 하고, 좀 부정적인 영향에서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빠지는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5일선을 살짝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런 어떤 볼린저 밴드를 좀 뚫어내는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서 이 블록딜 관련되는 18만 원대를 넘어가서 이제 좀 바닥은 확인하는 흐름들을 어떻게 이제 셀트리온을 보여주느냐가 6월 달에 가장 뭐 의미 있는 건데요. 자, 이번 주는 또 17만 원대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다음 주는 이제 저 어떤 분위기에서 다시 17만 원대 이 도전을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들을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